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자들의 친구,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성공을 지원하는 스타트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세계가 주목하는 K기업 가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칭 타칭 K기업 가정신 전문가로 불리는 에듀보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성공의 비밀을 연구하는 창업 박사 에듀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창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에서 중요한 점을 아이디어나 비전, 시드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업가정신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위한 필수 요소인가요? 물론이죠.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위한 필수 역량으로 특히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창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은 18세기 경제학자 칸트용이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슌페터가 혁신 활동을 자본주의 발전이 원동력으로 규정하면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을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유망한 기회를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도전정신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서도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기업가정신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이군요. 그렇습니다.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끊임없는 성장과 개선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 활동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럼 박사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소규모로 시작한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도 모두 기업가정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초기 창업 세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기업가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쌓여서 최근에는 축하받을 만한 기념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에서는 한국이 50개국 중 6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한국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계 6위라니 정말 우수한 기록인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K기업가정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미션이 담긴 기업가정신이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K기업가정신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K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스타트비님은 한국의 기업하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삼성이나 LG요. 그렇다면 삼성과 LG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소비해보기만 했지 기업가정신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는 사업보국이라는 신념을 가지며 국가의 번영과 기업 성장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LG의 구인회 회장은 나라의 100년대기의 보탬이 돼야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1세대 창업인들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기업 가정신으로 삼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대기업들은 지금도 기업가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나요? 물론이죠. 삼성전자는 1969년 이래 지속적인 혁신과 확장을 거듭해오며 창업주 이병철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전제품을 생산해온 삼성은
전 세계에서 명성을 얻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로고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업데이트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하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여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기업가 정신은 고객 중심의 경험을 강조하며 혁신과 사회기업,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은 창립 126년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기업으로 오너 4세가 계승하는 경영을 통해 보부상 정신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은 고 박승직 창업주의 상인 정신에서 시작되어 자본 축적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회장인 박정원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과 사회 환원에 적극 나서는 등 신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두산그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부상 정신과 신기업가 정신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승되고 발전하는 기업 운영의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기업은 기업 철학과 비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이 곧 브랜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에서 한국의 기업 가정신을 논하자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K기업 가정신, 사회공헌의 기업 가정신을 실천하신 참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일한 박사님을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유한양행의 설립자 분이시죠? 맞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자 K기업 가정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일한 박사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가입니다. 많은 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수식어네요. 네. 유일한 박사는 한국의 해방 이후에 유한양행을 설립한 실업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1895년에 평안도에서 태어나 미국 유학 후 식품업과 제약업을 경영하며 유한양행을 설립하여 의약품과 생활용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종업원지주제 도입, 후생복지시설 설립 등을 통해 임직원의 복지에도 크게 이바지했으며 독립운동과 교육, 사회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종업원지 주제를 실시했다니 굉장히 앞선 마인드를 가졌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두 번째 수식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수식어는 교육가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선구적인 교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장학과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학교 설립과 교육 원조 사업을 통해 교육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의 신념은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의 순위가 된다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한공고 설립과 함께 실습 중심의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실용적 교육에 주력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업가의 교육가까지. 이렇게 되니 마지막 수식어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 수식어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수식어는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한 애국심을 품고 조국에 대한 애국 활동을 펼쳤습니다. 1942년에는 LA에서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맹호군을 창설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1945년 IPR 총회에서는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전후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마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업가 정신으로도 이어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또 그 외에도 유일한 박사는 사회공헌에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1971년에는 개인 소유 주식의 40%를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부하여 사회 환원을 실천했고 그의 사회사업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국내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기업가, 교육가,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아마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삶과 사상이 한국 사회 그리고 유한양행 기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박사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여러 1세대 창업주들의 마음가짐이
건강한 양분이 되어 오늘날의 K기업 가정신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사님,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라든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부침과 격변을 경험하면서 기업 가정신에도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의 기업 가정신과 달리 변화가 빠른 스타트업 중심의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 가정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IT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 가정신이 궁금해요. 과거의 기업 가정신과는 확실히 다른 철학을 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그게 뭔가요? 두 기업 모두 사회적 책임을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장은 10조 원이 넘는 자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김정호 네이버 대표 또한 기부와 자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의 K기업 가정신은 그럼 사회적 책임이 핵심인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의 기업 가정신은 도전성과 진취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초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시작한 컬리 김스라 대표는 바로 그 도전과 진취의 기업 가정신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김스라 대표는 2015년 더파머스를 창업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처음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나요? 큰 성공에는 더 큰 시련이 있다는 말처럼 사업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그녀의 끈기와 도전으로 회사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4년 만에 30억 원에서 1,5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회원수는 200만 명을 돌파하고 투자도 1,80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마 스타트업과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도 컬리와 같은 성공을 희망하고 있을 텐데요. 마켓컬리 김스라 대표의 기업 가정신을 참고해서 꼭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가정신이야말로 창업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가 정신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비즈니스 계획, 시작 및 운영은 시작하려는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가가 되려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고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험이 있어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 도전하는 자세는 기업가에게는 필수입니다. 역시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도전과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창업 1세대 선배들의 기업가 정신처럼 기업과 사회를 위한 비전이 더해진 K기업 가정신이야말로 사업의 지속성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듀보 박사님과 K기업 가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업 가정신이라고 하면 기업을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업 가정신은 기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과 뜻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 기술, 사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기업 가정신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삶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에듀보 박사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